충성! 안녕하십니까. 음팔련수 채널 이승규입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얘입니다. 에즈락 데스크 미니 X600. 이게 사실 X300이었다가 X600으로 바뀐 거고, X600은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보시게 되면 소켓 AM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X300은 어떤 제품이었냐? 똑같아요. AM4에 칩셋이 없는 걸 X300이라고 했고, AM4에 그래픽이 들어간 모델들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죠. 실제로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생긴 것도 예쁘고요. 이거는 화이트 버전도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모니터 뒤에 붙일 수 있게 배사고 마운트 들어갈 수가 있고, 모니터 뒤에 붙여도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시된 기념으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땐 굉장히 의의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모델, 샀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모델 생각을 해요. 왜냐? AM4가 얼마나 그 생명력이 질겼어요. 굉장히 길었죠. 그리고 AM5 2027년까지 간다고 공언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오래 쓸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추천한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저렴하고 생긴 것도 나쁘지가 않고, 단점은 뭐가 있어요? 이게 조금만 더 크거나 아니면 외부 장착 마운트, 예를 들어서 위에 올릴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3.5인치 하드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약간 더 컴팩트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2.5인치짜리 하드는 들어갑니다. 모델을 뭘 할 거냐? 이거랑 조합을 할 거예요. 8500G가 있어요. 8500G가 좀 잘 붙을 것 같고, 그리고 8600G 이거 두 개를 갖다가 간단하게 연결해가지고 어느 성능이 나오는지를 테스트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본 쿨러를 제공해 줍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모델인데 좀 허접하게 생겼죠, 여기 봐도. AMD 기본 쿨러입니다. 옛날에 에슬론 3000G에 넣어둔 쿨러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한 단계 더 높은 것도 테스트 하려고 준비했어요. AXP90X47이라고 해서 이게 좀 작은 쿨러다 보니까 경쟁 모델이 없어서 좀 비싸요. 한 5만 원 돈 하는데 이 쿨러랑 해서 성능 차이가 얼마 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뭐 간단하게 16기가짜리 노트북 램 준비했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쓰는 테스트용 PM9A1을 준비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AMD 기본 쿨러인데, AMD 기본 쿨러 장착할 때는 이렇게 뒷면을 분해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걸게 되는 AMD의 옛날 939 소켓 A 시절부터 오던 전통입니다. 이렇게 걸면 되고요. 이렇게 싹 들어가죠. 자, 이게 뭐냐? 어댑터입니다. 이번에는 좀 어댑터가 작아졌어요. 와트는 120W FSP 모델이고요. 이렇게 클로버 3핀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어이가 없는 게 일단 PBO가 돼요. 근데 뭐길래 이렇게 웃으세요? 근데 일종의 자동 오버클럭 기능입니다. 오버클럭 기능이 이 조그만한 거에 된다는 게 저는 일단 웃겨가지고 좀 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즈락의 보통의 인터페이스가 좀 아니에요. 좀 새로운 인터페이스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어드밴스 들어가면 좀 에즈락 느낌 나겠죠. 예,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에즈락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500에 5600인데 기본값으로 5200이 잡힌다, 이런 뜻이고, 780이 아니라 740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 모니터 보시게 되면은 온도가 일단 마음에 들어요. 30도, 34도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순정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궁금해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PBO가 설마 커브도 옵티마이저도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PBO2도 됩니다. 커브도 옵티마이저 기능도 있어요. 더 적은 발열으로 높은 성능을 도달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시네벤치 R23부터 켰습니다. 간단히 세팅 완료 했고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돌아갈 거고요. 돌리게 되면은 궁금한 거는 과연 몇 와트를 먹나, 뭐 온도 얼마나 올라가냐 이런 건데, 온도가 멀티코어를 갖다 한번 돌려가지고 온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은 요거 소리가 얼마나 큰지 내가 특정하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형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음 아예 없는데? 지금 아직 안 뜨거워졌잖아. 지금 보면은 GPU는 48W고 CPU는 40W가 좀 더 먹을 수도 있겠죠. CPU 온도는 77도고 이제 이 소리가 살살 나기 시작하죠. 나네. 나긴 나는데 좀 거슬리는지. 아니야, 안 거슬. 이게 지금 풀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CPU 전원이 적게 들어가거나 스로틀이 걸리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풀로 다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소리는 이 정도는 난다. 80도는 못 찍네요. 80도는 못 찍고 79도 정도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네, 스코어는 생각보다 높진 않죠. i9 옛날 거는 이기는데, 1700X도 이기는데, 뭐 그래도 6코 12스레드 제품이기 때문에, 클럭이 낮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는 못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447점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서머라이트에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이거 아니면 바로 녹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쿨러가 없어요. 시중에 이거에 늘만한. 왜 그러냐? 쿨러 높이가 낮아야 돼요. 얼마나 낮은 쿨러냐 보여드릴게요. 쿨러 높이가 이래야지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낮죠?
그래가지고 이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기본은 1700 나와 있으니까 바로 바꾸도록 할게요. LP 타입 쿨러들이 의뢰 그렇듯 솔직히 끼우기 쉬운 방식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얇은 PC에서 충분한 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M3 나사를 갖다가 관통시키는 방식으로 조여집니다. 이렇게 뒤에 M.2 슬롯이 하나 숨어있는 게 보여지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숨어있죠? M3도 안 되겠다, M2.5겠다. 테스트니까 평소보다 서머를 좀 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작은 나사를 관통시키는 느낌입니다. CPU 온도가 아까 부팅할 때 조금 낮긴 하네요. 아까 부팅할 때 50도까지 찍더만 지금 35도, 38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예상인데 한 떨어져봤자 5도, 3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아까는 79도까지 찍었었죠. 스타트. 온도는 훨씬 낮은데 전기를 적게 먹어요. 즉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시대벤치 버그 때문에 풀로드가 안 돼가지고 다시 가져왔는데요. CPU 온도 아까 몇 도였어요? 79도였죠? 지금 74도입니다. 41W 정확하게 쓰고 있고요. 뭐 그래픽카드는 아까도 비슷하게 47W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스코어가 오른 것 같긴 한데 뭐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한 3분 돌렸으니까. 근데 왜 팬 소리가 더 작은 것 같아? 맞아요. 그거 바꿨으니까. 팬이 크면은 더 소리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반대예요. 같은 공기량을 통과시킨다 가정을 했을 때 팬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더 많은 공기를 내뿜겠죠. 교회 선풍기가 얼마나 시끄러운데. 교회 선풍기도 조그마한 선풍기랑 같은 유량을 보낸다 가정했을 땐 조금밖에 안 도니까 더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고위 선풍기는 우와 울잖아.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고. 아이고 이거 1분으로 안 해가지고 이거 스타트가 안 나오네. 다시. 자, 아우 잘 되네. 40W 들어가고요. 형 소리 좀 들어줘. 아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아까보다 훨씬 조용해. 근데 이게 5만 원 더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나는 할 것 같아. 근데 봐봐요 형, 이거는 풀로드 상황이야. 엑셀을 겁나 밟을 때만 차이가 좀 나는 거고 엑셀 안 밟고 지금은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 소리가 없죠. 아예 없어. 아까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만 원 돈 아깝다 해서 봤을 때 스코어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1545점 나왔고요. 이걸로 간단하게 게임 테스트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란트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CPU 온도 60도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이 얼마 나올까? 이게 중요합니다. 프레임이 얼마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95프레임 나오네요. 생각보다 이게 QHD 2560 곱하기 1440 해상도긴 한데 생각보다는 프레임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게임하는 큰 문제가 없다. 60프레임만 넘으면 여러분 게임하는데 문제 없죠. 구두 사열 모니터를 사용하시기에 약간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FHD 궁금하시니까 FH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FHD에서는 140이 나오네요. 150, 야 이거 잘 나온다. FHD에서는 172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충 140프레임, 150프레임 나온다 보시면 되시고 1% 같은 경우 60프레임 나온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야, 나스 안 돼. 나스 살려내. 그럼 내부 네트워크를 들어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형이 집에 가셔서 저한테 원격을 요청하시거나 지금 갈 데 있어서 지금 못 가. 나도 마음이 갈 때 같아. 어떻게 못 고쳐? 초능력이 있어 어떡해? 아니 방법 없어? 형 혹시 노드 VPN 쓰죠? 나 노드 VPN 쓰지. 메시네이션 기능 알아요? 알지. 뭔데? 설명해봐 나한테. 아니 네가 그냥 설명해봐. 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시네이션 기능은 이 나스 같은 경우에 마치 형네 집에 네트워크에 접속이 된 것처럼 가상화를 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노드 VPN에서는 메시네이션입니다. 만약에 형이 메시네 기능을 활성화시켜놨다, 이렇게 나스가 잘 안 될 때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스는 그럼 왜 안 되냐? 형의 IP는 기업용 IP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IP가 매번 바뀌어요. 이 IP가 바뀌기 때문에 DDNS 기능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바뀌는 IP를 갖다가 고정된 주소로 형이 바꿔가지고 그 IP 대신 치서 들어가지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IP가 바뀌니까. 혹은 이렇게 나스가 이유 없는 뭐 업데이트라던가 이유로 접속이 안 되거나 하면은 못 고쳐요. 아 물론 엄청난 고수들은 DDNS를 갖다가 062랑 이중으로 설치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메쉬넷 기능으로 백업을 해놔야지 형이 노드 VPN의 기능으로 쉽게 나스를 수리하고 언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광고라는 얘기네. 맞습니다. 이건 노드 VPN 광고고요. 노드 VPN 뭡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가장 빠르다 인증 많이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인증 많이 받은 정말로 좋은 V펜이고 정말로 그 어떤 유틸리티보다 쉬운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메신에서 쓸 때.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시게 되면은 수지형 같은 나스 어떻게 고치냐 물어보는 이 형한테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로드 VPN 쓸 거면은 메신에서 켜놓지 그걸 왜 안 켜놔가지고 수리도 못하게 만들어놨냐고 대판 한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할인하는지 어떻게 행사하는지 써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메신에 모르게 되면 나한테 요청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충성.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은 8600G라는 CPU가 있습니다. 자, CPU를 바꿨습니다. 8600G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드디어 코파일럿 플러스라고 해서 전용 AI 유닛을 쓸 수가 있는, 그리고 라데온 760이 들어가 있죠. 조금 더 수준 성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CPU 성능은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걸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구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W, 아까보다 17W가 더 증가했습니다. 오? 이거는 온도가 좀 증가한다. 이건 아까 79도였는데 86도다. 내가 이거 쿨러 테스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다. 이거는 CPU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가네요. 어쩔 수 없지? 바쁜 쿨러도 테스트 해야겠지? 오, 1188점 나오는데 CPU 성능은 500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PC 종료하고 바로 서머라이트 X47 쿨러로 해보겠습니다. 자, 쿨러를 서머라이트의 AXP90 X47로 바꿨습니다. 오, 81도. 우와. 온도가 좀 낮을 때 비교하는 것과 온도가 좀 높을 때 비교하는 건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해서 한 82도까지 올라가긴 하네요. 83도 정도 나옵니다. 소리는 어때요? 조용해. 소리 자체는 비슷한데 덜 날카로워. 맞아. 온도가 좀 올라서 86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스코어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정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 2분 정도 테스트 해볼게요. 왜냐면은 아까 지금 CPU 온도가 오르는 게 86도까지 가더라고. 좀 낮긴 낮은데 조금 더 걸린다니까 2분 테스트 해볼게요.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열평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조금만 더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리가 좋네. 이 쿨러 자체 블레이드의 여기가 좀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귀로 좀 덜 파고드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비싸. 여기를 할 때는 한 80도에서 건드리는데 이게 가장자리 할 때 86도까지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유저들은 85도까지는 견뎌도 90도에 심리적 저항감이 있어. 뭐 그렇더라고. 한 번 더 돌죠. 봐봐요. 가운데 할 때는 좀 낮아지지. 이쪽 할 때 좀 높아지는 것 같아. 이게도 86도 간다. 이 정도 테스트 해보면은 된 것 같아요. 86도가 최고치고 그 정도에서 약간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고 확실히 얘보다는 한 4도 낮네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마지막으로 게임 테스트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200프레임 나오네. 아까 170프레임 나왔었는데 지금은 185프레임 나오네요. 99도 내려가는 거 보니까 사실 프레임도 지금 120까지 내려갔죠. 내장 그래픽 게임 성능은 그게 사실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대신 오히려 CPU 성능에서는 한 10% 미만이지만 차가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8500과 8600에서는 AI 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거지 게임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다양하게 이것저것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8500G의 기본 쿨러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더 저렴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코파일럿 플러스가 지금 시장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지원할 겁니다. 뭐냐? 안에 있는 APU 유닛. 이게 APU 유닛 하니까 지금 뭔가 좀 헷갈리실 텐데 라이젠 AI가 들어가가지고 이걸로 코파일럿 플러스 외에 기타 나중에 나올 뭔가 AI적인 걸 갖다가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일이 2년 동안 없을 것 같은데 여간 이제 이걸 사시는 게 맞고 좀 저렴하고 싶은 분들은 8500G를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얼마야? 아, 이게 CPU 가격이 생각보다 좀 나가거든요. 이게 30만 원 출시돼. 30만 원 출시됐는데 이게 최근에 25만까지 내려온 거야. 요거 출시 맞춰가지고 많이 내려왔어. 그럼 이건 얼마인데? 아, 전체 다 얼마? 전체 다. 전체 다 하면은 지금 한 80만 원 중반대 정도 할 거예요. 아, 게임이 되는데. 게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작고 옛날 X300과 다르게 얘는 유튜브 8K IO 가속 같은 게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쓸모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능 나쁘지가 않고 컴팩트하고 예전 시리즈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8600G가 데스크탑 CPU가 가격이 인하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번 달 21일서부터 기사가 좀 있는데 그때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제가 볼 땐 지금 이거 구매하는 게 나쁘지가 않은 최저가인 것 같아요. 야, 이거 이 상품 밀어. 뭘 밀어? 이렇게? 아니, 저번처럼 특가해. 싸게 떼올 수 있어 이게? 이거 인기 모델이야. 상품 뭐, 이 미니 PC 이거에 맞게 좀 무선 키보드 이런 거 줘. 근데 우리가 작업 재원 조달이 안... 내 돈으로? 자, 조용히 해봐요. 자, 그러면은 이 형이 로지스텍 키보드 마우스 3만 원 정도 세트를 갖다가 하는 걸로 오피셜 결정. 팔면 팔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약간. 아이고, 미니 PC 팔리면 얼마나 팔린다고. 아니, 그 내 돈으로 한. 시청자 실망시킬 거야? 와, 씨. 돼서 다 나와 가격 얼마, 우리가 파는 가격 얼마 해가지고
좋은데 내 돈을 써야 돼. 받으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세요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면서 고객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리뷰 좀 써주시면 감사. 약간 이런 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용팔연소와 TV컴퍼니 이승규였고요. 그리고 키보드 제공은 수지형이고 감사합니다. 충성!